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이 파병 전 가족들에게 가르쳐준 25가지를 카운트다운합니다. 감상적인 작별 인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주 동안 남자들은 주방 식탁에 앉아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전수했습니다. 난로를 작동하는 법, 배급표를 아껴 쓰는 법, 전보가 왔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 등입니다. 어떤 교훈은 실용적이었고 어떤 것은 절박했으며 모든 것이 시급했습니다. 1600만 명의 미국인이 복무했고 거의 모든 이들이 누군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들은 가르치고 보여주고 글로 적어 남겼습니다. 그 메모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남긴 말입니다. 어떤 교훈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25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5위, 배급표를 읽는 법. 1942년 무렵 모든 가정에는 색깔별 우표, 배급표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우표는 통조림용, 빨간색 우표는 육류와 유제품용이었습니다. 설탕은 전용 배급 수첩이 따로 있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떠나기 전 군인들은 가족들에게 배급 수첩을 한 페이지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효기간, 포인트 제도, 그리고 어떤 식료품점이 규칙을 잘 지키고 어떤 곳이 그렇지 않은지 짚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몇 주 앞을 내다보는 계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배운 사람들은 4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뼈저린 경험을 통해 배워야 했습니다. 24위, 빅토리 가든 승리 정원을 가꾸는 법. 1943년 무렵 2천만 개의 빅토리 가든이 뒷마당과 공터를 채웠습니다. 심는 것은 쉬웠지만 여름의 열기 속에서 식물을 살려두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토양의 상태를 파악하는 법, 물을 주는 시기, 식물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과 한낮에 잠시 쉬던 것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동반 식물 심기와 해충 방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지도를 그려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 가족들은 여름 내내 채소를 먹을 수 있었지만 짐작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실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23위, 저녁 식사용 닭을 손질하는 법. 전시에는 단백질을 주로 마당에서 얻었지만 누군가는 살아있는 닭을 식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힘든 교훈이었지만 꼭 필요했습니다. 군인들은 낭비 없이 닭을 뜨거운 물에 데치고 털을 뽑고 내장을 제거하는 가장 빠르고 깔끔한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 전역의 여성들은 이 작업을 수없이 해냈고 그 방법을 다음 세대에 전수했습니다. 22위, 기름 한 방울까지 모으는 법. 사용한 요리용 기름은 전쟁 물자가 되었습니다. 각 가정은 기름을 모으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군인들은 그 정확한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걸러내고 보관하고 재사용하라. 아무것도 낭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기름은 요리에 쓰이거나 전쟁 지원을 위해 제출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대공황 시절부터 내려온 오래된 지식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톱 21. 검열을 피해 편지를 쓰는 방법. 모든 편지는 검열관이 읽었습니다. 잘못된 세부사항 하나만 있어도 삭제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규칙을 배웠습니다. 위치, 날짜, 두려움이나 나약함의 징후는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하며 행간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부부들은 검열관이 알아채지 못하는 둘만의 은밀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대화 전체가 뻔히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탑 김치, 난로 작동 방법. 추운 주에서 난로는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남성들은 연료 수위를 확인하고 라디에이터에 공기를 빼고 연료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배급제가 시행되던 겨울, 실수는 곧 동사를 의미했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따뜻하게 지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받았습니다. 터업신구,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방법 고문은 귀했습니다. 새 타이어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가족들은 타이어 교체, 오일 점검, 엔진 유지 보수 방법을 배웠습니다. 간단한 기술이었지만 매우 중요했습니다. 몇 달 후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도로에서 그 가르침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톱 18. 스스로 채권자를 상대하는 방법. 1941년 당시 대공황 시대의 빚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많은 가족이 주택담보대출, 가구나 가전제품의 할부금, 지역은행이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소액 대출을 안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파병을 가면 매월 나오는 군급여 할당객이 그의 임금을 대체했는데 이는 거의 항상 기존 임금보다 적었습니다. 채권자들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남성들은 떠나기 전에 급여 할당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에게 어떤 청구서가 어떤 순서로 우선순위를 갖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항상 주택담보대출이 첫 번째였습니다. 공과금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협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채권자에게 전화하여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언어로 상환유예를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군인 가족을 보호하는 법이 있었지만 모든 채권자가 그 정보를 자발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존심을 세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아내들은 채권자에게 전화해 재협상하기보다는 차라리 식료품 없이 지내려 했을 것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아내를 앉혀놓고 이 사람들은 기다려주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대화는 일부 가족들이 이후 4년을 버텨내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터프 17. 중탕 통조림 방식으로 식량을 보존하는 방법. 볼볼. 유리병은 배급표만큼이나 전시 주방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여름에 텃밭 농산물을 통조림으로 만드는 것은 2월에 먹을 양식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가 통조림 만드는 것을 보며 자란 남성들은 상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도시에서 자란 아내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현실로 직결되었기 때문에 교육은 엄격했습니다. 온도가 잘못되면 밀봉에 실패했습니다. 밀봉에 실패하면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병 안의 내용물이 상했습니다. 그것을 무심코 먹었다가는 아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식탁에 앉아 끓는 물 중탕으로 가공해도 안전한 고산성 식품, 토마토, 피클, 과일과 보툴리누스균을 죽일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압력솥이 필요한 저산성 식품, 녹두, 옥수수, 고기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을 잘 배운 여성들은 한 계절에 수백 개의 병을 저장했습니다. 그들의 지하 저장고는 토마토, 복숭아, 녹두, 절인 비트가 줄지어 빛을 발했고 이는 식량이 부족한 몇 달 동안 가족들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를 배우지 못한 여성들은 도서관 책이나 이웃을 통해 스스로 터득했으며 대부분은 사소했지만 때로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톱 16. 바느질하고 기워 입으며 옷을 오래 입는 방법. 미국에서는 영국처럼 새 옷이 배급제로 제한되지는 않았지만 가격이 비쌌습니다. 직물은 군복과 낙하산 실크로 전용되었고 줄어든 군인 수당으로 생활하는 가족은 매 계절 아이들의 새 바지를 살 수 없었습니다. 옷은 오래 입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남성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전수했습니다. 수선한 부분이 잘 유지되도록 나무로 된 양말 깁기용 달걀 다닝 액에 양말을 씌워 깁는 방법, 낡은 셔츠를 잘라 어린아이에게 맞게 줄이는 방법, 눈에 띄는 선을 남기지 않고 단을 늘리는 방법, 이미 구제불능인 바지의 낡은 뒷주머니에서 천을 잘라내어
작업 바지에 무릎을 깁는 방법 등입니다. 바느질과 수선은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중 일부는 그것을 알려주는 남성들 스스로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바느질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공황은 모든 사람을 실용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서툴게, 때로는 아내들이 바느질 바구니에 보관하다가 누렇게 바래고 바스러질 때까지 간직했던 색인 카드의 송을씨 메모로 말입니다. 실용적인 지식은 종종 그것이 적힌 종이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여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육군과 해군은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공식 팸플릿을 발행했습니다. 그 팸플릿은 배급, 승리 정원, 전시 텃밭, 사기 진작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루지 않은 것은 개별 가정에 존재하며 어디에도 기록된 적 없는 구체적이고 사적인 지식이었습니다. 특정 난로에 대한 지식, 특정 비상 상황에서 전화해야 할 특정 이웃, 특정 집주인과 대화하는 특정 방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지식은 떠나는 남성의 머릿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이 목록의 15번에 해당하는 교훈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전수되었지만 그 어떤 팸플릿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톱 시미로 웨스턴 유니언 전보에 대처하는 방법. 전쟁 중 모든 가족은 웨스턴 유니언 전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탄 소년, 노란색 봉투, 그리고 육군 장관의 명을 받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로 흔히 시작되는 메시지. 파병을 떠나기 전 남성들은 가족들에게 그 전보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런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하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간단한 지침을 남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장모님, 어머니께 전화해. 보험 증권은 책상 왼쪽 위 서랍에 있어. 혼자서 열어볼 필요는 없어. 이웃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해. 어떤 남성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만 열어보라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아내, 어머니, 맏자녀에게 그 편지를 주며 어디에 두었는지 말하고 일찍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편지들의 대부분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다락방 상자에서 수천 통의 그런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전쟁에 대해 이야기한 편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편지가 사랑에 대해, 남겨진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유능한지에 대해, 그리고 글쓴이가 그들을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자랑스러워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톱 14.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방법. 이것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남성들은 동물이 날씨를 살피듯 아이들이 어머니를 지켜본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어머니는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을 만들었습니다. 표정을 통제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의지할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그 조언은 불편할 정도로 실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신문 읽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마. 매일 밤 저녁 식사 일과를 똑같이 유지해. 하루에 한 번만 걱정되는 것을 질문하게 하고 솔직하게 대답해 준 다음 그 주제를 덮어. 울고 싶다면 아이들이 잠든 후에 울어.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자라며 6살 때 부모의 얼굴이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리는 것을 지켜보았던 느낌을 기억하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남성들의 지혜였습니다. 이 조언을 따랐던 여성들은 훗날 자신이 어떻게 그 시기를 견뎌냈는지 모르겠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톱 13. 가스 누출, 전선 결함, 고장난 온수기를 식별하는 방법. 이것들은 예고 없이, 그리고 이를 처리할 남자가 집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였습니다. 떠나기 전 군인들은 집 안을 돌아다니며 고장날 수 있는 모든 설비를 가리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모습이거나 어떤 냄새가 날지 설명했습니다. 가스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나. 그 냄새가 나면 전등 스위치를 켜거나 끄지 마. 창문을 열어. 아이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 이웃집 전화로 가스 회사에 전화해. 이 가르침은 2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전기 화재는 종종 벽 뒤에서 시작되고 다른 어떤 냄새보다 타는 절연체 냄새가 먼저 나. 콘센트를 만졌을 때 따뜻하다면 사용하지 마. 압력 밸브에서 소리가 나거나 물이 새는 온수기는 괜찮은 상태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조용히 죽음으로 몰고 가며 집에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더 자주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 이 가르침을 받은 여성들은 비상시에 이웃들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톱 12.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미안해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이것은 자존심 때문에 고통받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켜보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닫힌 현관문이 단절된 가족을 의미하고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남성들이 남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언가 고장나면 이웃에게 부탁해. 돈이 부족하면 교회에 도움을 청해. 당신이 아파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면 내 여동생에게 전화하고 주저하지 말고 진심으로 도움을 받아. 돕고 싶어 하고 부탁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은 결코 명예로운 일이 아니야. 전쟁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의 의미를 바꿔놓았어. 이제 모두가 도움이 필요해. 도움을 요청해. 이 가르침을 남긴 일부 남성들은 정작 자신은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조차 따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조언을 남긴 이유는 자신이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이 고난을 겪어본 경험이 적었기에 그 사람이 살아남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톱 7. 군 급여 할당 내역을 읽고 관료주의적 오류에 대처하는 방법. 정부의 급여 할당 시스템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급여의 일부를 집으로 직접 송금하도록 지정했고 남은 급여는 본인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할당 금액은 계급, 복무기간, 부양가족 상태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오류는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이를 수정하려면 인내심, 증빙 서류, 그리고 답장을 받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는 워싱턴의 사무실에 기꺼이 편지를 쓰려는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남성들은 이 시스템을 설명하고 군번, 계급, 할당 지정서 사본을 가족에게 남겼습니다. 그들은 아내에게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달 연속으로 금액이 틀리면 편지를 쓰시오. 주소는 여기 있소. 편지에는 이렇게 쓰시오. 보내는 모든 편지의 사본을 보관하시오. 받는 모든 편지의 사본도 보관하시오. 이 조언을 따른 여성들은 오류를 발견하고 가족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돈을 되찾았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잘 처리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여성들은 때때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몇 달 동안 돈이 부족한 상태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교훈은 불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므로 이는 확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43년 육군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귀환한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가장 그리웠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돌아온 답변은 설문조사 설계자들이 예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스테이크나 편안한 침대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것들을 말했습니다. 특정인의 목소리, 특정한 방식으로 만든 특정한 식사, 자신이 책임지던 집의 냄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남긴 남성들이 주고자 했던 것은 온전히 유지된 평범한 삶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갈 곳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도록 확실히 해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톱10.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 대공황 시절의 요리는 1930년대의 성인이었던 모든 미국인의 기억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니가 1달러로 일주일을 버티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군인들은 군 급여 할당액은 적고 식료품 가격은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그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구체적인 가르침은 지역과 가족마다 달랐습니다. 남부에서는 콩 한 냄비와 직접 만든 건브레드로 6명을 배불리 먹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중서부에서는 수프용 뼈 하나로 3일치 식사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어제 남은 맨밥, 달걀 하나,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채소라면 무엇이든 넣어 볶음밥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공통점은 지방과 소금이었습니다. 지방은 평범한 음식을 포만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소금은 소박한 음식을 실제보다 더 풍성한 맛이 나게 했습니다. 대공황 시절의 부엌 사정을 잘 아는 남성들은 기억을 더듬어 정확한 조리법을 알려주었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직접 한번 요리해 보임으로써 지켜보는 사람이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 질감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조리법 중 일부는 다른 어느 곳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전쟁 중에 그 음식을 먹고 자라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준 아이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굶주림을 거쳐 살아남은 지식의 한 형태입니다. 톱 9. 기본적인 배관 및 목공 수리 방법, 물이 새는 수도꼭지, 뻑뻑해서 안 열리는 창틀, 물이 계속 흐르는 병이, 기둥에서 헐거워진 대문 경첩. 이런 것들은 사람을 부르면 돈이 들지만 방법을 안다면 직접 하는데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는 수리 작업이었습니다. 남성들은 떠나기 전에 기본적인 도구 세트를 작게 마련하고 그 사용법을 적어두었습니다. 수도꼭지 안에 와셔, 부풀어 오른 창틀 가장자리에 페인트 칠하기, 병이 물탱크 안에서 부표를 조절하는 특정 밸브 등 말입니다. 그들은 과정을 한번 보여준 다음 지켜보던 사람에게 자신이 서 있는 동안 직접 해보라고 요구하여 지식이 귀에만 머물지 않고 손에 익도록 했습니다. 1942년과 1943년 미국 전역의 철물점들은 여성들의 기본적인 배관 및 목공 용품 구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남성들이 제 몫을 다한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손으로 쓴 목록을 들고 찾아온 여성들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정확히 배운 상태였습니다. 톱 8. 나무재와 정제된 지방으로 잿물 비누를 만드는 방법. 이것은 더 오래된 지식이자 대공황 시절의 지식이며 농장의 지식으로 부유한 가정에서는 한 세대를 건너뛰었다가 이제 다시 서둘러 전수되고 있는 종류의 지식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판 비누가 부족했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전시의 대부분 가정에 풍부했던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벽난로나 난로에서 나온 나무재와 어차피 폐기름 수거 운동을 위해 모아두고 있던 정제된 지방이었습니다. 재는 침출 과정을 통해 잿물을 제공했습니다. 잿물은 적절한 비율로 지방과 결합하여 비누화, 즉 비누로 변했습니다. 이를 아는 남성들은 할머니나 대공황 시절로부터 그것을 배웠고
거의 사라질 뻔한 것을 구출해낸다는 특유의 무게감을 담아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여성들도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1940년대의 기록을 보면 여성들이 파병된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 비누를 만들었는데 효과가 있었고, 방법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비누를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0년 후에도 기억되는 평범한 일주일 속의 작은 승리였습니다. 톱첩을 총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 시기, 모든 군인이 이 가르침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집에 홀로 남겨진 여성은 현실적인 안전 문제를 관리해야 했고, 일부 남편들은 아내가 40분 거리에 있는 보안관에게 전화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가르침은 신중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장전하는 방법, 장전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어른은 빨리 닿을 수 있고 아이의 손에는 절대 닿지 않도록 보관하는 위치, 어떤 상황에서 총을 꺼내는 것이 적절한지, 서는 방법, 조준하는 방법, 호흡하는 방법. 남성들은 기계적인 조작법보다 판단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누군가를 쏘는 방법이 아니라 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의 무게를 이해하며 필요할 때는 침착하게 사용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는 파트너로부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받은 여성들은 평생 동안 손끝에 일종의 존엄성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톱6. 집주인과 협상하는 방법. 군수 공장 근처의 임대 주택은 부족했습니다. 집주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임대료 바가지가 흔해지자 결국 정부는 방위구역의 임대료 통제를 시행했지만 단속은 불균형했고 통제가 모든 곳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세를 든 남성들은 아내에게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계약서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과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읽기 위해 내가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소. 반박하는 것이 무례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미소를 짓거나 사과하거나 잘못된 것에 동의할 필요도 없소. 이 교훈은 권위에 대한 더 큰 교훈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시의 미국에는 집주인, 채권자, 관료, 정부기관의 남성 등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이들은 혼자 있는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고 이를 주장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습니다. 가족을 준비시킨 군인들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으니 분명하게 말하시오.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시오. 톱5. 가계부를 작성하고 모든 돈의 쓰임새를 파악하는 방법. 전시의 군인 가정은 변동이 없는 고정된 배당금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두 번째 수입도, 부족한 금액을 메울 초과 근무 수당도, 신용카드도 없었습니다. 돈은 정확하게 추적되어야 했습니다. 돈 관리를 도맡아 하던 남성들은 식탁에 아내와 마주 앉아 때로는 난생 처음으로 함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쪽에는 수입을, 다른 한쪽에는 고정 지출을 적었습니다. 식료품, 신발, 수리비와 같은 변동 지출을 위한 칸도 만들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펜으로 라벨을 붙인 별도의 통이나 봉투를 주방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봉투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될 이 방법은 대공황 시대의 방법이자 전시의 방법이었으며 모든 돈의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을 때 효과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배우고 활용한 여성들은 전쟁 기간 동안 빚 없이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적어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그러한 이해가 두려움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줄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것에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Top say. 자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것은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작은 교훈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공정해지십시오. 정직함이 안전할 때는 아이들에게 정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이들을 보호하십시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틀렸을 때는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두려울 때는 내가 해결하고 있어 라고 말하십시오. 어떤 남성들은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만 열어보도록 편지에 이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 적었고, 용기, 정직, 인내, 힘든 시기에 유머 감각, 보상이 확실하지 않아도 기꺼이 일하려는 의지 등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자질들을 나열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20대와 30대의 남성들이 훗날 자녀들이 받게 될 교육보다 덜 배운 상태에서 종종 밤에 서둘러 평범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언어로 쓴 것들입니다. 이 편지들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전쟁에 대해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톱샘, 슬퍼하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방법. 이것은 가장 어려운 교훈이었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를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너희 어머니는 상실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사라지더라도 교회에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당신을 보고 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상실의 언어로 이를 전했습니다. 내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소. 어머니는 괜찮은 척하지 않으셨소.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우리는 해낼 거라고 말씀하셨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뿐이요. 힘들다고 말하시오. 그래도 우리는 해낼 거라고 말하시오. 두 번째 말에는 진심을 담으십시오. 그 누구도 최악의 결과에 대비해 가족을 준비시킬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무엇을 위해 떠나는지 신중하게 생각했던 남성들은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무언가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아이들이 잠들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더플백은 이미 짐이 다 꾸려져 있고 진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작은 순간들에 그것을 전했습니다. 터피 오투, 중요한 모든 것을 보관해둔 장소보험증권, 집 문서나 임대차 계약서, 출생증명서, 통장,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유언장 그 자체. 서류를 정리해 본 적이 없던 남성들도 파병되기 일주일 전에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책상과 식탁에 앉아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았고 내화 금고나 두꺼운 봉투 또는 직접 설명하고 가리킨 특정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아내나 어머니에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각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할 경우 각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직접 보고 설명을 들었으며 어둠 속에서도 손을 뻗어 꺼낼 수 있는 서랍 속 종이에 적힌 변호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 즉 일련의 지침과 다음 단계를 가지고 최악의 소식을 헤쳐나갔습니다. 슬픔은 완전한 방향 상실을 동반하지 않을 때 더 견뎌내기 쉬우며 이를 이해한 남성들은 주변 환경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족들에게 지도라는 선물을 남겼습니다. 톱 1.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방법 마지막 교훈은 실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행동이었고 그 교훈을 남긴 남자들은 그것이 의지의 행동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안은 가족들을 상실의 예감 속에 남겨두는 것이었고 그들 중 일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약속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이 선택한 태도이자 가족들에게 바라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 이후까지 이어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944년 3월 영국에 주둔하던 한 군인은 오하이오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아직 사과나무를 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집에 돌아가서 직접 심고 싶었고 알맞은 자리에 심고 싶었으며 그 알맞은 자리가 어디일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6개월 동안이나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는 1945년 9월에 집으로 돌아왔고 그해 가을에 그들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유지하십시오. 그의 존재가 필요한 계획을 계속 세우십시오. 그의 물건을 치워두지 마십시오. 그의 부재가 영원할 것처럼 그 상황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문자 그대로든 아니든 식탁에 그의 자리를 남겨두어 이것은 일시적이다. 그는 이동 중이다. 그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수백만 명의 가족이 수년 동안 그러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조차도 그 태도 자체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즉 그들이 제 기능을 다하게 하고 아이들을 먹이고 정원을 가꾸고 난로를 가동하고 가계부를 맞출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일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에 다가올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확히 필요한 준비 과정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25가지 교훈은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았고 어떤 매뉴얼에도 인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식탁에서, 지하실에서, 뒷마당 정원에서 출발역에 버스가 도착하기 전 5분 동안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것이 있다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20대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남자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가족들이 세운 나라는 군인들이 가지고 돌아온 것과 그들이 남겨두고 간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떤 교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나 식탁에서의 교훈이 있다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이 역사는 세부적인 것들 속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것들을 기억할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온 이 생존의 교훈들이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강인함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시간이 묻어버리려 했던 개인의 역사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유산을 기립시다. 우리가 공유하는 역사의 다음 장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